60을 넘긴 지금,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땐 지금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아이들 때문에, 남편이 바쁠 땐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한 번도 저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참고 웃으며 넘겨온 세월이었기에 이제는 저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제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은 나 자신을 돌보고 내 기분을 먼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남편 식구들 때문에 힘이 듭니다. 전화 한 통, 카톡 한 줄, 혹은 초인종 소리 하나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시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갑작스런 방문에 또 무슨 부탁을 하려나, 또 얼마나 머물다 가려나 불안감부터 앞섭니다. 누군가 초인종만 눌러도 혹시 또 시댁 식구인가 긴장이 됩니다. 그 긴장은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서 저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평생 반복될 일인지 마음이 지쳐갑니다. 도망가고 싶은 날도 있었고 그저 잠들어 아무것도 모르고 싶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 피로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그 마음의 무게는 점점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남편 집안의 문화, 명절의 방식, 대가족의 질서까지 모두 새로웠지만 좋은 며느리, 착한 아내가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무리해서라도 웃으며 준비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으로 모였습니다. 어머님은 늘 말씀하셨죠. 큰 집은 큰 집다워야지. 그 말 한마디에 명절마다 10명이 넘는 식구들을 며칠씩 모셔야 했습니다. 전날부터 장을 보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고기 손질,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국 끓이기까지 하루 두세 번은 시장을 다녀오고 주방에서 종일 서서 음식을 했습니다. 가족끼리라지만 누구도 저희 고생을 진심으로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제 존재는 늘 수고하는 며느리로만 여겨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배려해준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아 누워도 그건 그저 조금 힘들었나 보다 하고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설날 연휴 5일 동안 남편의 여동생 가족까지 4식구가 와서 우리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인 줄 알았지만 짐 싸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 옷 가지며 과자 박스며 마치 이사라도 오듯 들어왔고 냉장고는 금세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장 보고 음식하고 애들 치우고 청소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을 놀이터 삼아 뛰어다녔고 바닥엔 장난감이 굴러다니고 소파는 늘 젖은 손으로 닦아 지저분해졌습니다. 주방은 종일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간식이며 밥이며 끼니마다 손이 가는 일이 끊이질 않았고 그 누구도 제게 괜찮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설거지 산더미를 치우며 나도 이젠 내 방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 끝난 후 저는 몸살로 쓰러졌고 한동안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열이 나도 누구 하나 약을 챙겨주는 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 하더군요. 우리 집 사람들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 말이 참 허탈했습니다. 그의 우리 집에는 저는
늘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선명히 느껴졌습니다. 결혼은 함께 사는 것이라 했는데 저는 늘 그들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해 전 여름, 시동생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아내랑 애들이랑 피서 겸 올라왔다고 일주일을 우리 집에서 머물다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마치 자신들의 별장에 온 듯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냉장고는 금세 비었고 아침마다 무슨 반찬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시동생 아내의 말투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거실은 애들 장난감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고 제가 치워도 끝이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TV 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 시간에도 다음 날 아침 식사를 걱정하며 부엌에 앉아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여름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여름휴가는 저에게 휴식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시어머님이 넘어지셨다며 남편이 모시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정도라고 했는데 무려 2달을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아프신 와중에도 잔소리와 불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이 없어. 예전엔 너도 나한테 잘했는데 밥이 조금 늦게 나와도 국간장이 조금 짰어도 비난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은 점점 멍이 들어갔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고 가끔은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낯설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었지만 울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은 어머님이 주무시는 1~2시간 뿐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숨죽이며 눈을 붙이다 다시 깨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애들 방학이라고 시골엔 심심하다고 우리 집에서 3주를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부터 냄비를 꺼내고 밥솥을 돌리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매일 삼시세끼를 차려주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놀아주는 건 다 제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 응급실에 갔고 시누이는 본인 친구 만나러 외출 중이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이틀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시누이는 말합니다. 언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말은 고마웠지만 정작 남편은 저한테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밥값이 얼마 들었는지 아이들 데리고 다니느라 제 다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또 다음 방학 때도 보낼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마저 이제 지치고 말랐기 때문입니다. 시댁 제사도 문제였습니다. 남편, 형제들이 다 서울 근처에 사는데도 매번 제사상은 우리 집에서 차렸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집이 제사에 적합하다며 넓고 편하다고 하셨지만 그 모든 준비는 결국 제 몫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육수부터 떡국, 전, 나물, 잡채까지 모든 음식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손님 맞이만 하고 시동생들과 형님들은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설거지는 새벽까지 혼자 해야 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부었지만 누군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음식이 부족하면 저를 탓하는 눈치도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조기 1마리가 모자라자
시아버님이 이 집안 며느리는 준비가 덜 됐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럴 땐 너무 서러워 조용히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울음도 소리가 날까 입을 틀어막은 채 세면대에 엎드려 한참을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엔 시아주버니 내외가 유럽 여행을 간다며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 맡기고 갔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전화 한 통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처럼 느껴졌습니다. 2주 동안 병원 진료에 약 챙기기, 식사 준비에 씻겨드리는 일까지 저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출근으로 바쁘다며 집안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저는 하루 종일 어머님 수발을 들다 지쳐 밤엔 다리가 쥐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시아주버니는 여행에서 저를 잘 이용했다고 농담을 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 말은 제 인생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되었을 텐데 제 노고는 농담의 소재로만 소비되었습니다. 결혼기념일조차 남편은 시댁 행사와 겹치면 시댁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 진료가 있었는데 몇 달 전부터 예약해 놓은 중요한 진료였습니다. 시댁에 일이 생겼다며 남편은 제 병원 동행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고 진료실에서 의사 앞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나는 항상 뒷순이였다는 걸. 내 건강도, 내 감정도 이 집안에서 가장 뒤에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그때는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무게가 너무 버겁습니다. 그 필요함이 감사보다는 의무가 되어 제 삶을 짓눌러 왔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손길 없이도 충분히 독립된 어른으로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조용한 오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따뜻한 햇살 아래 책을 읽으며 나 자신과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커피 향기 나는 거실에서 창밖을 보며 지금껏 살아온 제 인생을 스스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챙기고 눈치 보고 시댁 걱정을 하며 사는 삶이 아닌 진짜 나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직도 우리 집 식구라는 말을 너무도 쉽게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마치 그 말 한마디면 모든 책임을 제게 넘길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당신이 좀 이해해 줘야지. 그 말이 제일 아픕니다. 그 말은 한순간에 지금껏 제가 겪은 모든 힘듦을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게 합니다. 제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감정을 누르며 살아왔는지, 그걸 단 한 번도 헤아리지 않고 하는 그 말은 제 마음을 산산조각 냅니다. 이해는 늘 저만 해야 하나요? 왜 나는 늘 져주고 참고 배려해야만 하는 존재여야 할까요? 왜 내 감정은 늘 나중이어야 하고 왜 내 편은 나 자신밖에 없는 걸까요? 그 말 속에는 내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사람, 당연히 참는 사람, 당연히 웃으며 받아들이는 사람. 그가 말하는 우리 가족 안에는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저는 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는 저도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싶습니다. 60 넘은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오면서도 제 안에는 말 못할 수많은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참고 이해하고 져주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지만 그 속에서 제 감정은 사라졌고 제 존재는 투명해졌습니다. 매번 내 마음을 뒤로 미루며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 감정조차 무뎌졌고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슬픈지도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시댁 식구도 가족이지만 그 가족보다도 제가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내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은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이고 소중한 생명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로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내 시간을 포기해왔는지 모릅니다. 저도 상처받고, 저도 울고, 저도 외로운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모든 걸 포장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말 뒤에 묻혀버린 저의 피로와 고통은 아무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이해하겠지 생각하며 살았지만 결국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실감합니다. 가끔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감정은 언제나 후순위였고 제 선택은 늘 무시되어 왔습니다. 아내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여자로서, 사람으로서의 제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제 존재를 인정받고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원합니다. 내가 참는 만큼 가정이 평화롭다는 말에 수없이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저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는 웃으며 참는 아내이길 멈추고 싶습니다. 억지로 웃던 표정을 내려놓고 진짜 제 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울고 싶을 땐 울고, 화날 땐 화내고, 좋을 땐 마음껏 웃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누구의 기대에도 맞추지 않고 제 자신을 존중하며 사는 삶, 그게 제가 바라는 앞으로의 인생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아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남은 시간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존재하길 바랍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이름, 나의 얼굴, 나의 시간을 되찾고 싶습니다.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이제야 비로소 나여야 한다고 이제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스스로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속 깊이
약속합니다.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살아갈 오늘을 이제는 내가 선택하겠습니다.